안녕하세요.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천절 휴장이었던 우리로서는 다행이었죠. 한편 경기 침체 우려감이 주식시장의 나비 효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10월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또 한 번 커졌고요. 또 다음 주에 재개될 미중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역시나 커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증시 하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대내외 경계감이 확실히 높아진 건데요. 우리는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탐나는 주식 2PM에서 탐구해 보시죠. 오늘도 키워드를 통해 주식시장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아베 보고 있나? 요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보는 2PM 방송이다 보니 아베도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독도는 우리 거, 반도체 시장은 우리 거. 자,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대형 반도체 기업들 쪽에서 속속들이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10월 1일부터 공정 라인에 국산화 소재를 썼다고 합니다. 이 무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또한 램테크놀로지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불화수소를 SK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직행한 모습이었고요. 오늘 상승이 확산되면서 솔브레인, 후성 같은 종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조정이 나왔던 분야인데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요? 다음 주도 뜨거울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돌아보도록 할게요. 4분기 바닥론이 솔솔 들어오고 있는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3분기 바닥론이었으면 더 좋았을 법하지만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업황 회복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기의 주요 제품이 MLCC죠. 3분기부터 업황 회복 기대감이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4분기로 미뤄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4분기 어떤 회복 기대감 그리고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도 2% 가까운 상승세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 비중을 줄이는 상황에서도 삼성전기에 대한 수급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진입 시기일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키워드에 이어서 해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와 키워드 탐구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기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늦어지긴 했지만 4분기부터 업황 회복 기대감이 솔솔 들려오더라고요. 지금부터 미리 관심을 갖고 진입할 시점일까요? 네, 우선적으로 최근 흐름들을 보자면 상당 부분 추세가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상승 추세의 초기 단계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3분기까지 MLCC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조정받아왔고 최근 10월달과 9월달 접어들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일단 MLCC에 관해서는 이제 휴대폰과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수출액이 결정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중국 모바일에 대한 수요 회복이 아직까지도 가시성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5G와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여기까지 중국향 모바일 폰에 대한 수요를 상쇄시킬 수 있는 수익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역시나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가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에 깜짝 뉴스 프로지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가가 반짝 튕길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일단은 분할적인 매수 관점으로 지금은 진입을 하셔야 되고 4분기가 지나서 이제 내년까지 1분기, 2분기까지 살아있는 상황이지만 1분기, 2분기까지 우리가 삼성전기의 투자 포인트를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폰 11의 경우에는 카메라 렌즈 개수가 3개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갤럭시와 역시 갤럭시 보급형
모델들도 3개와 4개까지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카메라 모듈 쪽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소니라든지 해외 일본 제품에 대한 사용량을 줄이고 삼성전자 국산화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1분기, 2분기까지는 이런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천천히 매수해도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모듈 모멘텀은 조금 후에 실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이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하면 지금 램테크놀로지는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인데요. 다음 주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질까요? 추가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이라든지 솔브레인 종목으로도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데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선정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현재 불화수소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램테크놀로지가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솔브레인과 후성이 강세를 기록하는 상황인데 일단 불화수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이미 개발을 해서 국내에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불화수소에 사용되는 분야는 OLED 쪽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램이라든지 랜드 쪽에 들어가는 하이 랜드급, 그러니까 공정에 대한 미세화에 따라서 고순도 불화수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고순도 불화수소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상용화 단계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캐파 용량도 아직까지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커버까지 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부에서나 아니면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불산 공장에 대한 신규 증설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뉴스가 나올 경우에는 그때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추격 매수하는 것은 약간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이런 불화수소에 대해서 전망이 되는 기업들은 역시나 솔브레인과 그리고 동진 세미캠 이 정도 두 종목 정도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막 추격 매수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생겨도 조금은 자제하시라라는 말씀 당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키워드로 시장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스몰딜과 경기 둔화 우려감 속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둔화 우려감에 시장 상단 자체가 제한된 모습이지만요. 다음 주에 있을 미중 무역 협상에서의 스몰딜 가능성, 실적 바닥론 등이 솔솔 올라오면서 시장 하단도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혼조세로 연출이 되는 상황. 코스피는 0.28% 다시 한번 오름세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권 수준 624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서 거래량도 소강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만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까지 돌아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볼 차례입니다. 휠라코리아가 휠라홀딩스가 된다. 우리 앞으로 휠라코리아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휠라홀딩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주사 관련해서 체제로 전환하겠다라는 공시를 낸 건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잘 되는 의류사업 부분은 비상장으로 내리고요. 잘 안 되거나 혹은 조금 성장성이 한계가 있을지 모르는 휠라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해서 계속 존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 효과라든지 잘 되는 사업의 전문화,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는 마이너스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4% 가까운 약세, 55,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실적 잘 나오는 회사를 비상장으로 내리는 게 아니냐. 지주사만으로는 성장성에 한계가 있는데 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와 주가 사이에 놓여있는 휠라코리아 어떻게 대응할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리님, 지주사 역할이라든지 사업회사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됐다는 부담감이 덜어진 건데요. 왜 주식시장은 탐탁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하락 이유 궁금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이제 휠라코리아의 이제 분할
관련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힐라홀딩스는 계속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설법인 힐라코리아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힐라홀딩스의 경우에는 국내를 제외하고 해외 관련된 사업 부분을 전적으로 맡게 되고요. 힐라코리아인 비상장 기업은 국내 순수 사업만 맡게 됩니다. 이로써 이렇게 회사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의미 없는 이런 분할로 인해서 회사에 대한 판관비라든지 단기 차입금에 대한 증가, 비용에 대한 증가가 일회성으로 발생할 요인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가시화돼 있지만 4분기 때는 컨센서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숏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도 어느 정도 공매도세에 대해서도 숏 커버링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지주 회사에 대한 발표로 인해서 숏 커버링은커녕 오히려 더욱 공매도를 가세하는 형국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매수 관점에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계속적으로 힐라코리아와 중국 법인의 조인트 벤처 기업인 안타라는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에 대한 어느 정도 해소성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조금 흐름은 나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분할을 마치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힐라홀딩스에 대한 밸류에이션 가치 재평가를 받게 된다면 상승할 여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부정적이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할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공매도 가세 때문에 하락한 것이었군요. 힐라코리아 짚어봤고요. 시장 질문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도 있는데 다음 주 한번 시장 전망해보자면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우선적으로 10월 10일 날 미중 무역 협상이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미국 고위급 회담과 그리고 중국 쪽에서 류호 부총리가 이제 참석할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점진적 또는 소극적 합의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10월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에 대한 가시성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제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버린다면 연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까지 휘청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0월 10일 날 이런 회담에서 어느 정도 가시성 있는 성과가 나오길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불확실성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역시 어느 합의점을 도달하지 못하고 또 연기가 된다면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대관세 정책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면 계속적으로 지금 뉴스를 보시면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위 제재에 대한 지속과 그리고 중국 자본 시장에 대한 나스닥 상장 기업들에 대한 상장 폐지 검토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된다면 또 중국과 합의될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참고하시면서 박스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이 실망감에 시장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염두하면서 대응할게요. 지금까지 탐나는 키워드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와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